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한남수TV입니다. 우리 주위에 경매로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있습니다만 남의 말만 믿고 입찰했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권리 분석을 잘못해가지고 뜻밖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나타나서 못 받은 보증금을 보전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법원 감정 가격만 믿고 입찰했다가 팔려고 하니까 시세가 없어요. 그래서 팔지 못하고 세금만 계속해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돈 버는 경매를 위해서 그 원칙 10가지를 제시해 드립니다. 많이 참고하셔서 입찰자들은 좋은 결과를 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공적인 경매 투자를 위한 10대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참고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이에요. 첫 번째, 권리 분석을 철저히 하라. 두 번째, 법원 감정가만 믿지 말고 현재 시세를 파악해서 입찰하라. 세 번째, 부동산은 임장활동이 시작이요 끝입니다. 임장활동을 통해서 부동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자금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야 됩니다. 다섯 번째, 명도는 경매의 기본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또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도 사전에 알아야 됩니다. 여섯 번째, 특별 매각 조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입찰을 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고 순응해라. 여덟 번째, 조급함을 버려야 됩니다. 물건이 꼭 이 물건만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좋은 물건이 많이 나옵니다. 아홉 번째, 법정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라. 열 번째, 자신이 없으면 특수 물건은 손대지 않는 게 좋다. 이상과 같이 10대 원칙을 제시를 하고 다음 슬라이드부터 각 항목별로 세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권리 분석을 철저히 해라. 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권리 분석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 대항 요건, 대항력, 우선 변제권. 여기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없으면 권리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말소 기준 권리 같은 경우는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담보가 등기,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선순위, 전세권, 여기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또 대항 요건은 임차인으로서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춘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취득한 것이죠. 또 말소 기준권리 이전에 대항 요건을 취득한 사람은 대항력이 있다. 또 확정일자를 받은 사람은 우선 면제권이 있다. 이러한 철저한 이해가 선행돼야 됩니다. 이러한 권리 분석을 통해서 인수해야 되는 보증금이 있는지 없는지, 또 유치권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야 되겠죠. 또 유찰이 잦은 물건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를 철저하게 파악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법원 감정가를 100%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 감정가는 시세보다 높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법원은 채무자 편에 서 있기 때문이죠. 또 법원 감정 시점과 입찰 시점은 최소 6개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가격 변동이 생깁니다. 또 감정평가 시에는 보통 편의시설이나 개발 호재 등 이러한 가격 형성 요인을 감정평가에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에서는 일단 참고 가격으로만 활용을 하고 시세는 현장에 가서 입찰 당시의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입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세 번째는 임장활동이 시작이요 끝입니다.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임장활동이에요.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볼 때 부동산학개론에 제일 먼저 나오는 항목이 임장활동입니다. 그만큼 임장활동은 부동산에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정형화된 가격이 없습니다. 현장 답사를 하고 또 인근 중개사무소를 방문을 해서 시세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또 토지, 상가, 공장 등은
현장 답사를 해서 반드시 그 현황을 파악을 해야 돼요. 현장에 가지 않으면 그 진면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공장 같은 경우는 현장 답사를 통해서 진입로, 산업 폐기물, 유치권 여부, 또 기계시설의 노후 여부, 전기, 수도시설, 이러한 용량 등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내가 입찰 받았을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입찰을 해야 된다. 네 번째는 자금 계획을 사전에 꼼꼼하게 세워서 입찰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매에서 100% 자기 자본으로 입찰을 하는 것은 재테크가 아니죠. 타인 자본을 활용해서 충분한 레버리지 효과를 내고 거기에 따른 경매 수익을 올려야 됩니다. 현재는 항고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경매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사전에 자금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놓고 입찰을 해야 돼요. 또 타인 자본을 활용을 할 때 지분 물건이나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 농지, 또 후순위 가처분, 그러니까 건물 철거 가처분이 등기된 그런 물건들은 은행에서 대출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을 철저하게 파악을 하고 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미리 확인을 하고 입찰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경매에서 명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금 납부를 하고 나서 소유권은 내한테 넘어왔는데 거기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권리 행사를 온전히 할 수가 없죠. 경매에서 명도는 상당히 중요해요. 낙찰 대금을 납부하면 즉시 명도 절차에 착수를 해야 됩니다. 점유자의 권리를 사전에 파악해보고 권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진 명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점유 이전 가처분 신청, 또 인도 명령을 동시에 신청을 해서 명도 시간을 단축을 해야 된다. 명도 불응 예상자를 보면 대항력은 없는데 보증금 중 일부만 배당받은 사람은 명도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일부 보증금을 보전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임금채권을 다 못 받은 사람, 물론 보통 최선순위 임금채권, 그러니까 최근 3개월 임금하고 3년간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배당을 모두 받습니다만은 그 외에 일반 임금채권을 배당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공장에 유치권을 신고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물론 정당한 유치권자는 안고 사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명도하기가 또 상당히 힘들어요. 이런 것도 사전에 파악을 하고 응찰을 해야 됩니다. 다음 여섯 번째는 어떤 물건은 특별 매각 조건이 달려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제출해라. 보증금을 20% 내라. 또 토지 별도 등기가 돼 있다. 유치권 신고가 돼 있다. 법정 지상권 성립 여지가 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거는 매각 물건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대처를 잘 해야 돼요. 물론 가장 좋은 거는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무난하겠지만 이런 경우는 경매 수익이 그렇게 높지를 않죠. 잘 파악하고 입찰을 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는 정부 정책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을 파악해서 시장 흐름을 살펴보고 거기에 따라서 입찰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부나 지자체 또는 대기업의 지역 개발 정책에 따른 호재와 악재를 파악해서 입찰 가격을 결정하는데 참고를 해야 손해를 보지 않고 또 이익을 보면서 경매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덟 번째, 경매 투자할 때 절대 서두르면 안 됩니다. 좋은 물건은 얼마든지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함을 버려야 됩니다. 입찰 전에 점유자 등과 사전에 협상을 해봐가지고 명도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또 과감하게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좋은 물건은 말씀드렸듯이 계속 나옵니다. 특히 명도 시에 서두르면 백전백패합니다.
여유를 가지고 또 점유자에게도 이사할 시간적 여유를 줘야 명도가 잘 풀릴 수가 있어요. 아홉 번째는 경매 기일에 법정 분위기에 절대 휩쓸리면 안 됩니다. 경매 기일에 법정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모이면 보통 사람들이 내 물건에 관심이 많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경매 학원의 실습생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경매 법정에 오는 사람들 중에 입찰에 관심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놀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시간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반드시 소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어젯밤에 정말로 경매 수익률을 잘 분석을 해가지고 예상 입찰가를 내놓았는데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입찰가를 순식간에 어젯밤에 생각했던 그 가격을 무시하고 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절대 경매법정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마지막 10번째로 자신이 없으면 가급적 특수 물건은 손대지 마십시오. 본인이 경매 전문가라고 판단될 때 그때 투자해도 늦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 또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물건, 예고 등기된 물건, 또 건물 철거를 위한 가처분 등기된 물건, 건축 중인 물건, 이런 것들은 경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권리 분석을 하고 확신이 쓸 경우에만 입찰을 하십시오. 그래야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적게 투자해서 조금 버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무리한 투자로 사실상 몇십 년 저축해서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릴 수가 있습니다. 절대 이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본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그냥 가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부동산 관련 강의, 그러니까 주택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배당 사례, 권리 분석, 또 부동산 상식 등 알찬 강의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